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퇴직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의 행동 방식 7계명으로 해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남편이 퇴직한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 7계명을 방송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들께서 아내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내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방송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생각이 나서 아내의 7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퇴직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로서는 또 모든 것이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한다든가 하다 보면은 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아내로서, 퇴직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것을 7가지로 선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잘 나가던 시절은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전전긍긍하게 되죠. 괜히 말이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한 단계가 마무리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자꾸만 돌아보면서, 옛날에 전성기 때를 돌아보면서, 황금기 때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또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나가던 시절은 잊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편도 상당히 짜증스러워질 겁니다. 때로는 말이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옛날에 보이지 않던 행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잘 나가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왠지 말이죠, 사람이 주눅든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팍팍 내고 좀 이상하게 사람이 변한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냐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덕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른 남편은 퇴직한 이후에도 이렇게 잘 나가던데 왜 당신은 그렇게 됐느냐, 또는 동기생 중에서, 입사 동기생 중에서 아무개 씨는 요번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했는데 왜 당신은 퇴직을 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건 큰 갈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교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앞집 아저씨는, 앞집 남편은 이러이러한데 왜 당신은 이러냐,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냥 남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남과 비교해가지고 주눅들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세 번째가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한숨 쉬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가 말이죠, 한숨 푹 쉬면 남자의 간이 퉁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면요,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숨을 푹 쉬는 것이, 설령 숨이 차서 한숨을 쉬었더라도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고 또 왜 저러나 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숨 짓지 말라는 것. 아내의 한숨 소리에 남편의 애간장은 타고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면요, 남편은 아주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퉁명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상처가 안 됐어요. 그런데 퇴직한 이후에 조금이라도 퉁명스럽게 말투가 그렇다면은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말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투에 조심하라는 것을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기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남편 기 살리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어떻게든지 기가 살아나서 활기차게 돌아다녀야지 뭔가 일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은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인지 좀 머리를 써서 마음을 써가지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퇴직자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의 여섯 번째 덕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 진솔한 대화를 하라는 거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라.
어떤 심정이 돼 있는지 솔직히 그러면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참고 한숨도 짓지 말고 상냥하게 말투를 하고 그러면 아내는 속이 푹푹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대화하라는 것이죠. 둘이서 동네를 산책하면서 사실 요즘 나는 심정이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다 보면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 그렇구나 나는 또 요즘 이렇다. 서로 간에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부밖에 더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속상한 것을 솔직히 말씀도 하고 또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 마지막 7번째 덕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7가지가 퇴직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7계명이라고 해서 제가 골라냈는데 물론 그거 외에도 많겠죠. 많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 7가지가 아마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잘 나가던 시절은 잊으시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절대 비교하지 말고, 네 번째는 한숨 짓지 마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말투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떻게든지 간에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고, 즉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라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퇴직한 이후에 갈등이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화기애애한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제2막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